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뉴스를 빠르게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2시간이 넘는 긴 인터뷰 가운데 모든 내용을 다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특정 부분만 함께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가 미래의 돈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플레이션, 돈의 개념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영상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을 같이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미래의 돈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일론?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면 더 이상 사람의 노동을 배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은 필요 없어질 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면 돈이라는 것의 의미는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때도 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미래를 가장 잘 그려낸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이언 뱅크스라는 작가의 컬처 시리즈를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소설 속 아주 먼 미래의 문명에서는 돈이 없고 사람들은 사실상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물리 법칙에 기반한 일종의 근본적인 통화는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다고 말했던 거고요.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막대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특히 유용한 일에 쓸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다루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지금 같은 돈은 사라지고 실질적인 통화라고 할 만한 건 에너지, 즉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카르다셰프 척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단계 문명은 자기 행성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실제 유용한 일에 쓰는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조금 의역하자면 2단계 문명은 태양, 그러니까 항성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유용한 일에 쓰느냐로 볼 수 있고요. 3단계는 더 나아가서 은하 전체의 에너지 중 얼마를 실제로 유용한 작업에 쓰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약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인공지능 위성들이 우주에 가득해진다면 에너지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 무한하게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 전체를 다 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에너지도 더 이상 부의 축적 수단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때가 되면 진짜 의미의 부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부를 축적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숫자를 모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숫자를 쌓아 올려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라고 부르죠.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세계라면 부의 축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원만 놓고 보면 음식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음식은 곧 에너지고 칼로리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를 뜻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장은 일종의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존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지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도체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또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채굴하고 다시 그걸로 로봇과 설비를 만드는 순환 구조가 완전히 자립하게 되는 시점 말이죠. 그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 인류는 기존의 화폐 기반 경제 시스템과 사실상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오늘날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 체제로 넘어오면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게 미국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지금 이야기한 그 미래에서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꽤 구식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국가 개념은 유효한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싶은 건 제가 이런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게 옳으니 꼭 이렇게 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지 지금 보이는 기술과 흐름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와 상관없이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한 대규모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따져도 미국의 전체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단지 이자만으로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과 로봇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결국 실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 속도가 통화 공급 속도와 어떻게 비교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 생산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느리면 인플레이션이죠.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도입되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고 그 결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량을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인공지능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면 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은 통화 공급 증가 속도를 넘어설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만 봐도 해마다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통화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럼 언제쯤 그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체감상한 3년 안팎이라고 봅니다. 길어도 3년 이내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증가 속도가 통화량 증가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3년 정도 지나면 실제 재화 서비스 성장률이 통화 공급 성장률보다 빨라진 시점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지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채 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를 다 보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인터뷰를 보고 나면 한편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기 때문인데, 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게 된다면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을 그대로 믿지 않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신성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숫자 체계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일하고 그 대가로 숫자를 받고 그 숫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과 교환하는 시스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스템 안에 살아왔고요. 그래서 마치 돈은 자연의 법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만약 인간이 더 이상 주요 생산자가 아니라면 이 시스템은 계속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미래의 핵심은 로봇과 AI고요. 조금 더 편리한 기술, 조금 더 빠른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누가 생산을 하느냐 완전히 바뀌게 되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에너지는 태양광과 배터리로 자동 공급되는 세상. 이 구조에서는 생산이 사람의 노동 시간에 묶여 있지가 않고 이 잠도 필요 없고 임금의 협상도 필요 없으며 파업도 없는 세상입니다. 자, 생산량은 사람이 상상하던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건 일론 머스크만의 생각이 아니라 ARK 인베스트 역시 오래전부터 같은 지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자, 기술 혁신이 본격화된다면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 비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디플레이션이 경기가 망해서 오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돈의 증가 속도가 실물 생산의 증가보다 빠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실물 생산의 증가 속도가 돈의 증가 속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생산은 느리고 돈은 더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생산 증가의 속도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그 시점을 무려 3년 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디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사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워왔는데요. 이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경제가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디플레이션 세상에서는 지금 사면 손해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값이 더 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리기 시작하면 소비는 멈추게 되고 기업은 망하며 경제는 정지 상태에 빠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상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배운 디플레이션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디플레이션은 대공황처럼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못 사는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완전 반대의 개념이고,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쉬지 않고 일하고 AI가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문제보다는 굳이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돈의 중심 역할이 약해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서 쓰이던 숫자가 점점 덜 필요해질 거다라는 예상인데, 그 대신 중요해지는 것들은 다른 기준들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생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위치, 기술과 사회 안에서의 역할, 이런 것은 통장 안에 있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가치들이고요. 물론 이 변화의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자산 구조는 흔들릴 것이고 빚에 의존한 시스템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 변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문명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피할 수 없이 가게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디플레이션 이후의 세상은 돈이 사라져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며 인간이 정말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디플레이션이 와도 행복한 세상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